사람의 염색체는 상염색체하고 성염색체가 있죠. 상염색체라는 거는 남녀 모두 갖고 있는 거죠. 44개, 22쌍. 그래서 형제를 결정하는 염색 유전자가 상염색체의 상에 있는 경우로, 그러니까 남녀 모두 이 염색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녀에서 나타나는 비율이 비슷하죠. 같죠. 그런데 이런 상염색체에 한 유전은 중등부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상염색체고요. 이번 시험에서 성염색체에 한 유전은 아마 생맹 하나 나오거나 가끔 혈우병까지, 그냥 생맹하고 혈우병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다 상염색체 유전이거든요. 이제 미맹이라는 게 있는데 가끔 이제 학생들이 잘못 오해를 하는 게, 미맹은 맛을 아예 못 느끼는 걸 미맹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PTC 용액이라는 굉장히 쓴 용액이 있어요. 이게 페닐티오카바마이드라 그래서 굉장히 쓴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용액의 쓴맛을 못 느끼는 미맹이에요. 그래서 이 맛을 못 느끼면 우리가 열성형제를 갖고 있는 미맹이고요. 맛을 느끼는 사람이 이제 우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서 결정된다. 지금 이게요, 이제 중등부 때는 학교 선생님이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지 않으시는데 뒤에서 나오기는 나올 거예요. 대부분 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번 시험 범위가 다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단일 인자 유전이에요. 방금 이제 선생님 한번 적어볼까요? 이렇게 한 쌍이 결정하는 거를 우리가 무슨 인자 유전이라고 부르냐면 단일 인자 유전이고요. 그 다음에 단일 인자 유전을 갖다가 그래프로 한번 나타나는 어떤 개체들의 비율, 뭐 개체수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 개체수입니다. 개체수인데 만약에 이 단일 인자 유전은 정상 이렇게 나타나거나 미맹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프가. 그런데 다음 시간에 제가 다인자 유전을 잠깐 설명할 건데, 다인자 유전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연속적인 곡선으로 나타나요. 일단 무슨 말인지 아직은 잘 모르시죠? 중등부 때는 선생님들이 강조하진 않으시겠지만 대부분 다 단일인자 유전을 설명하실 겁니다. 그리고 멘델의 유전 법칙이 적용된다는 거. 그러면 오른쪽에 봤더니 잡종 유전자를 갖고 있죠. 정상.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는 그렇죠. 두 종류고요. 어차피 여기는 이제 한 종류밖에 안 나오는데 이렇게 그냥 두 개 이렇게 표시를 해놨네요. 그러면 수학에서처럼 이렇게도 교배가 될 것이고 이렇게도 수정이 될 수 있고 이렇게도 수정이 되고 이렇게도 수정이 되죠. 그러면 자녀가 이렇게 4개가 나왔단 말이에요. 유전자형이. 근데 유전자형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차피 얘랑 같죠. 유전자형. 얘랑 같죠. 그러면 유전자형의 분리비도 몇 대 몇? 1대 1. 그 다음에 표현형의 분리비도 정상 대 열성 몇 대 몇 나왔어요? 1대 1 나왔죠. 이 겸정교배라고 앞에서 설명 한번 했었거든요. 열성 순종이랑 교배시켰을 때 이게 열성 순종입니다. 어버이의 유전자형, 얘가 잡종이어야 하지만 반드시 몇 대 몇으로 분리돼서 나온다. 표현형이 1대 1로 분리돼서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알고 문제를 푸셔야 되고, 지금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런 자손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일단 정상 얼마? 2분의 1이죠.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이 경우에 미맹이면서 딸이 태어날 확률은 몇 분의 1인가요? 딸이 태어남.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교배시켜 놓은 요 결과를 보고서 미맹이 나올 확률이 전체 4분의 2, 즉 2분의 1이죠. 거기에다가 딸 아니면 아들이죠. 그래서 2분의 1을 하셔서 4분의 1, 25%가 나온다고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문제를 푸실 때요, 우리가 PTC 용액의 정상인 사람은 대문자 TT를 갖고 있는 순종 우성, 이거는 잡종 우성이죠. 이런 표현 알아두셔야 돼요. 결국엔 대문자 T를 하나만 갖고 있어도 정상으로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미맹으로 태어나려면 반드시 열성 순종이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깃불, 아까 쌤이 분리형, 여기서 이제 알파벳 2를 썼는데요. 이런 거는 그냥 편의상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는 그쵸, 순종 우성, 이거는 잡종 우성, 이거는 순종 열성. 보는 방법 알아야 되고요. 혀말기도 혀를 U자로 말 수 있는 사람, 대문자 R을 갖고 그러니까 R을 하나만 갖고 있어도 돼요. 대문자를. 순종 우성이거나 잡종 우성이면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열성 순종이죠. 이제 AB식 혈액형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요. 요거는 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한 가지 근데 중학교 때는 헷갈릴 일이 없고요. 이제 고등학교 가시면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죠. 쌤이 이런 유전을 무슨 인자 유전이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중학교 때 나오는 대부분의 시험 문제에는 그렇죠. 단일 인자 유전이에요. 단일 인자 유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한 쌍이니까 2개여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대립 유전자가 3개예요. A, B, O.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복대립 유전이라고 한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어차피 유전자의 종류는 3가지지만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한 쌍씩만 혈액형을 결정하기 때문에 단일인자 유전입니다. 나중에 이제 수능에서는 요거 조금 많이 틀리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단일인자 유전이랑 다인자 유전은 어찌됐건 중등부 때는 이제 뭐 그렇게 중요하게 그렇게 다루진 않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그 혈액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여기 보시면 이제 A랑 B가요. 우성이 몇 개가 나오냐면 우성이 2개나 나오죠. A하고 B가 공동 우성이고요. 그 다음에 O형이, 그러니까 O형이 아닙니다. O가 유전자, O가 열성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유전자형이 순종이어도, AA 순종이어도 A형으로 표현되고, AO 잡종이죠. 잡종이어도 A형. 그 다음에 B형도 BBBO 2종류의 유전자를 갖고요. AB형은 A나 B나 둘 다 발현되려고 할 테니까 AB형으로 태어나고, O를 가져야지만 O형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만약에 얘들아 우리가 O형인 자녀를 갖고 있다면 엄마 아빠가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A형이에요. 이제 아빠가 A형이고 뭐 엄마가 B형이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O형이 태어났어요. 그럼 O형이 태어났다면 아빠 엄마의 유전자형은 반드시 잡종이어야 해요. 어떻게 잡종이어야 되냐면 A, O, B, O여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O하고 O가 만나야지만 O형 자녀가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BO식 혈액형은 일단 표현형은 몇 가지가 나오나요? 4가지.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형은 몇 가지가 나오냐면 6가지가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공동 우성이긴 하지만 그대로 다 유전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